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에 이어 로봇 산업에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는데요. 증시에서도 반도체에 이어 로봇이 대세가 되는 걸까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로봇이네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로봇에 관한 전폭적인 육성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걸 구상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구상이겠죠. 예. 전체적인 그 미국 GDP를 좀 발라서 분해를 해보면 네. GDP의 이제 순수 제조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한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은 강대국의 지위가 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로보틱스로 제조업을 살리겠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로보틱스. 뭔가 세제 혜택을 많이 이런 담을래나요? 아무래도 전략산업으로 해서 뭔가 행정명령 한다면 그런 정부 지원 같은 게 좀 준비되고 있겠죠? 네, 전방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이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해서 애덥돼가지고 행정명령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최근에도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예. 화해의 무드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랑 좀 연관지어서 결국에는 몇 개 기업 정도 좀 낙점해가지고 빅테크들이랑 같이 제조업을 살리자라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산업 지금 현황이 어떨까요? 로봇 하면 중국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 한국도 강하고 그런데 미국 로봇 산업에서 우리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이 조금 그 이른바 밸류체인 공급망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포함해서 보면은 그 일본 업체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이제 거의 선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과 유럽.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산업용이고요?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협동 쪽에도 좀 커졌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일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조금 선방을 하는 업체들이 미국 쪽에 조금 진출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좀 증권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행정명령 발동, 로봇 산업 전략적 육성 때문에 로봇이 주가가 오른 건지 주가가 관련 주가들이 올랐는데 아니면 뭔가 로봇으로 이미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전체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네, 비상장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버블론이 나왔던 21년 수준을 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으로 그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좀 많은 자금이 로봇에 투자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과거에 26년, 죄송합니다. 16년, 17년 예. 이 수준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좀 강하게 때리면서 중국에서 신생아 출생 건수가 좀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았고요. 그래서 수요단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가는 흐름이지 공급단에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쪽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로봇에 이제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했는데 지금은 가장 관심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지금 규모라든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규모는 굉장히 작고요. 현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다. 네. 미국에도 로봇 업체가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악되는 것만 한 50개가 넘는데요. 중국? 네, 근데 그 모든 업체들이 다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몇몇 업체들, 키 업체들 아마도 3개 내외로 좀 추락될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륙별로 한 3개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작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되는 데가 지금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간 단위로 몇천 대 수준은 이미 만들 수 있고요. 수준. 하지만 이제 미국 쪽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가자이거든요. 천천히. 예, 그 이유는 뭐 법률 규제라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완성도 높은 거를 좀 한 번에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큽니다. 중국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택하자라는 서양 방식이라면 기업 간의 치열한 네, 경쟁을 서양권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고 망할 기업은 망하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정 기술력을 기업별로 취사 선택해서 한 개의 기업을 나중에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예. 서양권은 이제 업체 그래요? 개별 기업이 이제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가 단연 가장 유망한 건가요? 테슬라가 유망하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피지컬 AI 부분일 텐데 피지컬 AI. 피지컬 AI를 하려면 제조 역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로 이미 제조 쪽에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로봇 뭔가 좀 거의 협업이라는 혈력 굉장히 비슷하겠네요. 그게. 일단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휴머노이드 쪽이랑 한 40% 공유하고 있거든요. 40%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자동차 밸류체인 쪽에서 뭐 워낙 부품 쪽이 부진한 쪽이 많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으로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기업들도 다 조금씩 그러니까 보이고 자동차 있습니다. 부품 회사가 로봇 관련 부품을 쉽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용이하죠. 다른 국내 이제 아까 테슬라 얘기해봤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을 이렇게 좀 좁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로봇 기업들의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라든지 전반적인 동향은 어때요 지금?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R&D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R&D 단계. 거의 정부 정책 지원금으로 좀 실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R&D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는 뭐 로보티지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확실한 그 수요처를 확보한 뭐 대기업이라든가 여기를 고객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닌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국면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R&D 단계다. 그러면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로보티스는 현재 R&D 부분에서 뭔가 혁신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왜 올해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면서요? 예, 좀 더 10배 좀 더 올랐는데요. 더 올랐습니까? 예. 네. 이제 여기는 로봇이 뭐 산업용 같은 경우는 한 6축 정도 됩니다. 6축. 예, 관절이 한 6개 정도라고 관절이? 보면 되는데요. 휴머노이드는 뭐 많으면은 40축, 50축 이렇게 관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많아야만 활동이 자유로울 때니까 움직임이. 맞습니다. 뭐 다리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고정형인 일반 그 팔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랑 좀 다른데요. 그래서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가 포인트일 거고요. 수량.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 3년 동안 인덱스하게 연구 개발을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로보티지의 이제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가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핵심 부품? 그 로봇 산업에서 그 관절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관절 부품을. 예. 그런 부분에 판매 전망이 많다. 맞습니다. 여기는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이고요. 글로벌리 유명한 다이내믹셀이라는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지금 주가가 올 들어서 10배 이상 올랐는데 정말 눈부신 성장인데 이 증권사들은 이런 로보티스의 그런 전망을 밝게 본다면 목표 주가 이런 걸 낼 텐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지표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보고서로 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너무 오른 건가? 아니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쪽의 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파이. 전체적인 파이가 어때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 1,0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 글로벌하게 전체가 네, 네. 1,0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간 단위로 보면. 근데 물론 이제 물류 시장이 먼저 개화가 될 겁니다. 이쪽을 침투하기가 더 용이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조 원 정도는 무난하게 그런 시장을 갖고 이제
몇몇 업체들이 여기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업체에서 특정 고객사를 향해서 나가는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그 판매 전망치. 전망을 네, 그걸 갖고 이제 가격이랑 곱해서 성장성을 추산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명확하지는 않고 뭐 NDA라든가 해서 고객사에 대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밝히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추정이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들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뭐 투자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너무 올라 있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뭐 섣불리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로보티스 매수할 만한가? 그러면? 저는 이제 시점으로 좀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시점? 시점. 예. 이게 투자라는 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제조업이 조금 개선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게 24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의견이 좀 꺾였습니다. 근데 25년에 다시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제조업이 개선될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호황 국면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미국의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이 굉장히 좋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서 지금은 아직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삼성전자도 뭐 로봇 추진단을 좀 만들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그룹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은? 지금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D 역량이 뛰어난 업체거든요. 예. 결국에는 삼성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드라이브를 건 방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기술력을 최종적으로 취합한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기술들을 취합해서 대량 생산해 낼 것인가, 오히려 제조업 역량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조업 역량에 대해서 삼성의 예.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자, 우리 산업용 로봇 하면 두산 로보틱스인데 국내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네요. 이제 10위권 진입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로보틱스 주가에 비하면 조금 그만큼은 좀 못하네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협동용 시장에서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 로봇.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고객사의 어떤 실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가 산업용으로 잘하는 업체이고 현대 캡티브가 있겠죠. 그래서 HD 좀 현대 로보틱스. 경쟁 관계라는 부분도 있고 예.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이 높았는데 과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주의 대장주라고 불렸고 레인보우가 상장을 하면서 대장주가 시총 기준으로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조금 부진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런 얘기네요. 저희가 개별 회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또 로봇 산업에서 또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기업 중에서 조금 주목해 볼 기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뭐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업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링크 솔루션이거든요. 링크 솔루션 어떤 회사입니까? 이 업체는 3D 프린터를 하는 업체인데 과거에는 3D 프린터 하면은 작은 플라스틱 피규어 정도만 구현이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은 메탈 소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격이 좀 많이 비쌌습니다. 네. 지금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파운드리 업체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첨단 산업이 성장하려면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고 실패가 진행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로보틱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바디 파츠를
제작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 현대자동차. 예, 맞습니다. 또 이 링크솔루션 또 다른 회사 또 얘기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한라캐스트라는 다이캐스팅 업체인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긴 유럽의 굉장히 하이엔드, 뭐 포르쉐라던가 이런 자동차 업체에 좀 대응하는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품 실적 성장이 앞으로 좀 유망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로봇 산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